자, 복소 시작하시죠. 자, 복소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Z가 Z바랑 같다라는 거. 자, 복소수가 주어지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켤레 복소수에 대한 성질을 갖고 얘기할 때 Z바랑 Z가 같다이면 우리가 여기서 Z는 뭐라고? 실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지. 여기서 하나 더 하고 갑시다. 아이고, Z랑 Z바 상관없는데 그냥 맞춰서 쓸게. Z랑 Z바가 같으면 Z는 실수. 자, Z가 마이너스 Z바이면 Z는 순허수였었지. 순허수. 네, 항상 요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꼴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다 실수가 되고 허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별에 별 바야 요거이면 별은 실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별이 마이너스 별의 바가 되면 여기서 별은 순허수다 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주어진 복소수를 가지고 항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실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자, 얘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는 거지. 자, 이미 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다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너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 거니까 답이 마이너스 1로 나오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고 가셔야 되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얘네들의 켤레에 대한 성질을 주고서 실수와 순허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문제 들어갈게. 2번 문제. 복소수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뭔가의 대소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복소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복소수는 서로 같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인 거지. 그러니까 같다와 같지 않다만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복소수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분리를 할 거야. 그럼 좌변을 내가 정리할 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좌변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나올 거면 그게 2-2i가 되는 것을 갖다가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분배시키면, 자, 얘는 지금 i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되실 거고, 자,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얘는 허수 부분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할 때 부호 잘 보세요. 마이너스 x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할 때는 플러스 3x가 되지.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다시.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x제곱의 마이너스 x는 2가 돼야 되고, x제곱의 플러스 3x라고 하는 너는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찾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볼게.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겠죠. 자,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얘가 0이 될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x가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두 번째 있는 거, 자, 2번 식에 있는 얘도 한번 풀어보시면 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2가 0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1이 0이라고 처리될 거고, 그럼 여기서 나온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지금 마이너스 1일 건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실수 부분도 만족하는 애와 허수 부분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면,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소수는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하는 거지. 약간 느낌이 뭐랑 비슷하지? 자, 느낌이 항등식처럼 생각해도 상관없어. 항등식의 느낌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자, 3번 문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0이 아닌 복소수 z. 자, 0이 아닌 복소수 z. 자, 이거에 대해서 실수인 것만을 골라주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z를 놓고 판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i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z반은 켤레니까 a-bi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켤레 복소수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z 플러스 z바. 그러니까 켤레끼리의 합은 언제나 뭐가 되더라? 실수. 켤레끼리의 곱도 언제나 뭐가 됐지? 얘가 언제나 실수. 자, 요 성질들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봅시다.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수가 되는 거니까 맞지? 자, 니은도 볼게. 자, 니은도 보면 자, 니은도 처리해보면 이거 전개시켜보면 z바에 플러스 z 플러스 z바에 플러스 1이라고 전개가 될 건데 얘가 지금 실수고요. 여기도 실수죠. 그러니까 실수를 갖다가 더했기 때문에 얘도 언제나 실수인데 자, 나누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반드시 실수라고 얘기할 수 없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 여기가 1 플러스 i야. 여기가 1 마이너스 i야. 그럼 켤레 관계지 얘네들.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왔었냐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i였잖아요. 얘 실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발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 그러니까 복소수에 대해서 항상 성질을 좀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주어져 있는 저식이 a 플러스 b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연산을 하자는 거지. 자, 우리가 복소수의 연산은 일반적으로 하던 연산이랑 같은 방법으로 연산을 하시는 거죠. 분배 법칙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더하기 빼기 다 할 수 있고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분배를 시켜서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자, 플러스 3i 되고 마이너스 2i, 자, 플러스 2i의 제곱이지. 좀 따로따로 좀 분리 좀 시켜서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5 i의 제곱이 언제나 얼마나 생각해야 돼? i의 제곱은 언제나 마이너스 1인 거. 자, 그래서 이쪽 부분 계산이 되면 얘가 마이너스 5에 플러스 i라고 정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3i분의 5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모에 허수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분모에 허수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실수화를 시켜줘야 돼. 분모는 실수화 시켜주면 여기서 1-3i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시면 되죠. 켤레복소수를 이용해서 얘를 실수화를 시켜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얘 실수화 시켰을 때 분모 부분이 얼마 되겠어? 1제곱하고 3제곱하면 9일 거죠? 자,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플러스 10이 될 거. 2분의 5랑 약분이 되면 얘가 2분의 1-3i라고 처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같이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i. 자, 요렇게 하나 찢어서 쓸 수 있어. 플러스 2분의 1. 자, 요렇게 하나 찢어 쓸 수 있지. 마이너스 2분의 3i. 자, 이것이 a 플러스 bi를 만족한다고 했으니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을 해볼게. 자,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시고요. 자, 얘는 2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i가 되겠지. 자, 얘가 a 플러스 bi. 자, 그러면 여기서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9가 들어갔고요. 자, b 자리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는 마이너스 5가 답이 되시겠네요. 자, 계산 단순하게 이제 계산하시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 없죠. 아직까지 복소수 파트라서 크게 어려움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으로 가시면 z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에 대해서 1 더하기 z 더하기 어디까지 더했냐면 10제곱까지 계산된 것을 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땡땡땡이라고 들어갔어. 복소수에서 땡땡땡 들어갔어. 아니, 어떠한 수학 문제가 됐든지 간에 땡땡땡이라는 건 들어갔다는 건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규칙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지. 그리고 주어진 복소수 한번 볼까요? 복소수 z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주었거든? 그럼 z라는 거는 언제나 얼마겠어? 마이너스 i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지.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죠? 크게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뭐야? 1 플러스 i분의 지금 한 것처럼 1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였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라고 하는 거는 그냥 i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확인시켜줬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확장을 좀 시켜보면 a 플러스 ai분의 a 마이너스 ai
같은 숫자의 배수가 들어갔더라 하더라도 그냥 얘가 마이너스 i로 나오는 거였고 a 마이너스 ai 분의 a 플러스 ai도 그냥 i로 계산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두면 편한 것들이 있었지. 자,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얘는 2i가 됐었죠. 그럼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2i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였었냐면 지금 왼쪽에 써놓은 애들이랑 오른쪽에 써놓은 애들을 잠깐 비교해볼까? 왼쪽에 써놓은 애들은 순허수가 아닌 허수지. 근데 오른쪽에 써져 있는 애들은 순허수란 말이야. 우변에 써놓은 애들 다 순허수란 말이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뭐가 되도록 바꿔준 거야? 순허수가 되도록 고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순허수는 규칙을 따지기에 편하죠. 다시 얘기해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어떠한 규칙을 이용할 수 있어? i에 대해서 n제곱이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죠. i에 대해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은 그냥 i였고, i에 대해서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은 마이너스 1이었고, i에 대해서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애들은 마이너스 i가 되면 i의 4의 배수에 대응하는 것들이 1이었다. 그래서 얘는 항상 4개씩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으면 얘네들을 갖다가 다 더한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i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연속하는 4개를 갖다 더하게 되면 언제나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합이 언제나 0이 되고 반드시 4개씩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갖다가 순허수로 고쳐주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러한 유형들의 핵심은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순허수가 되게 바꿔줌으로써 조작을 해서 순허수가 되게 만들어주면서 내가 규칙성을 이용하여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여기서 z라는 애가 마이너스 i라는 게 바로 보이는 순간 그냥 여기다 갖다 써볼게. 1 더하기 마이너스 i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일 거고 땡땡땡 가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i의 10제곱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4개씩 묶이면 언제나 0 나오겠지. 여기도 얘도 4개씩 묶으면 0이 나올 거니까 어디까지 잘리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개수가 몇 개야? 11개야. 11개. 총 11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4개씩 잘랐을 때 앞에 3개가 남겠지. 앞에 3개가 남을 거니까 여기까지만 나는 계산해달라는 거고, 자, 이걸 간단히 하면 1 마이너스 i 플러스 i의 제곱을 계산해달라는 거니까 자, 결국 답은 마이너스 i가 될 거라서 1번이 답이 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여기 미리 앞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왔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순허수로 바꿔주면서 내가 규칙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접근하겠다. 자, 이게 이 문제들의 핵심인 거야. 자,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문제네. 자,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문제면 좀 여기서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갈까요? 음수의 제곱근. 이거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나랑 수업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음수의 제곱근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이면 A는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의 루트 B분의 A이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B가 음수가 된다.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에서 하고 싶었던 지금 요것들을 가지고 내가 결론을 지어줬잖아. 그치? 어떠한 결론을 지어줬지? 각각의 부호를 주기 위한, 부호를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표현이라고 그랬지. 하나의 새로운 표현 방법을 생각하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했잖아. 중학교 때 A, B가 0보다 작다. 두 수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A, B가 0보다 크다. 두 수의 부호가 서로 같습니다. 이런 걸 준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조건에 대한 형태를 주면서 부호를 판별하라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번에 0이 아닌 두 실수 A, B라고 했잖아. 0이 아닌 두 실수 A, B니까 여기서 B라고 하는 애는 음수가 될 거고 A라고 하는 애는 양수라고 우리가 일단 먼저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하시게 되면, 자, 내가 저것들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자, 봅시다. 자, 루트 AB 그대로 올게요. 자, 마이너스 얘도 루트 AB지. 그냥 합쳐 써도. 자, 플러스. 근데 여기가 문제야. 2B는 음수지. 2B는 음수고 2B 자체도 음수니까 얘네들이 곱해질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게 되고 여기가 4B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다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아예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선생님 한 번에 바꾸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약속하기를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숫자이기를 원하냐면 0보다 큰 양수이기를 원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선생님 루트 안에 음수거든? 좀 보기가 불편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했을 때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써주고요. 이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내가 i로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죠. 자, 그래서 너를 갖다 쓸 때 단위를 루트 3i라고 해서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싸리 이렇게 다 문자들도 다 표현을 하고 가봐. 자, 그러면 여기도 볼까? 루트 AB. AB는 양수야, 음수야? AB는 음수야. 그럼 내가 루트 AB를 이렇게 써도 될까? 자, 마이너스 AB에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루트라고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 AB 자체는 현재 이것 자체는 양수인 거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루트 마이너스 AB에 i라고 써도 괜찮은 거죠.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걸로. 자,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숫자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루트 2b 볼게요. 루트 2b 곱하기 루트 2b는, 자, 루트 2b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b i라고 고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b에 i라고 고쳐서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 곱해보자. 얘네들 이렇게 딱딱 두 개 곱해요.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4b의 제곱이 될 거고, 루트 i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4b 제곱으로 나오는 것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4b 제곱이라는 건 뭐가 돼?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 이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좀 다 정리해 보면, 자, 루트 마이너스 ab i,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의 abi. 자, 마이너스 4b 제곱인데 이거를 갖다 내가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절대값 2b.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뒤에 절대값 얘도 2b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랑 사라지죠. 그 다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음수지. b가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플러스 2b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b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간단히 하시게면 4b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하고 문제를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루트 안에는 양수화 시켜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조금은 편하다라는 거야. 자,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7번 문제 다시 좀 가보면 자, 항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게 x, 그 다음 이렇게 분배했을 때 플러스 y 더하기 이렇게 분배했을 때 2x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y에 대해서 i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인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어야겠죠. 자, 2x 마이너스 y는 자, 허수 부분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0.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두 개 더해주면 자, 지금 얘가 3x는 마이너스 3이 되며 x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다가 지금 x, y를 갖다가 다 각각 대입해주면 자, 주어진 식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지금 루트 마이너스 8이라고 계산이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쫄지 말고 그냥 i 써서 나타내면 돼. 루트 2i 곱하기 루트 2i 플러스 얘도 루트 2i분의 루트 8i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i 사라지네. i 사라지시고요.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얘랑 얘랑 약분해주면 루트 4니까 플러스 4가 될 거고 2죠. 플러스 2 미안. 답은 0으로 마무리되겠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이 문제는 뭐예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같다를 이용해서 각각의 xy 값을 찾아주고 그 xy 값을 찾아준 걸 가지고 내가 구해야 되는 식에다 대입을 해서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 자, 다시 여기까지 되셨죠? 네, 항상 복소수가 나오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는 것부터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눠놓고 나서 얘를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하는 게 앞으로 너희들이 복소수 문제를 풀 때 생각해놔야 되는 거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자, 다음으로 가시죠. 8번. 2차 방정식에서 뭐 했었죠? 그냥 ax 제곱 bx 플러스 c가 0의 꼴. 자, 얘가 2차 방정식일 건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지. a가 0이 되면 안 된다. a, b, c는 상수다.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지금 0이 되면 안 되는 거.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0일 수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이었고 내가 얘를 풀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에 대한 풀이 과정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였지. 자, 근해 공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고 있지? x가 5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써지는 게 근해 공식인데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우리가 짝수근해 공식이라고 하나 더 배운 게 있죠? 자, 짝수근해 공식 x가 5분의 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생기면서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써먹었던 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진 숫자잖아. a, b는 정해진 숫자인데 a, b, c들은 각각은 다 정해진 숫자들일 거라고 문제에서.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건 내가 계산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숫자야. 그럼 계산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얘가 0일 수도 있고요. 얘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었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 0보다 클 수도, 0일 수도, 0보다 작을 수도.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실근을 가질 조건을 했지.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허근을 가질 조건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 내가 근에 대해서 어떠한 근을 가질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영어로 D로 많이 썼죠. 약자. 자, 이거에 대한 내용 갖고서 오늘 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자, 그 첫 번째 문제로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자,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 실근을 가진다. 실근 가지는 거 밑줄 쳐야겠지? 자, 얘가 실근을 가지도록. 그럼 실근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판별식을 쓰면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1차항의 개수가 현재 무슨 수야? 1차항의 개수가 짝수네요.
그러면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이용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주면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리했었죠.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에 의해서 1차 함계수의 절반이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최고차 함계수가 1이죠. 그 다음 상수항 자리에 a 플러스 1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럼 마이너스 a가 계산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8 그래서 a가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다시 뭐예요? 정수 a의 최대죠. 자, 수직선상에서 그려봤을 때 정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최대값은 8이기 때문에 답은 8이 되겠지. 자, 2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자,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중근을 가질 조건 중근 판별식이 0이다를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새로운 표현법, 또 다른 표현법인 거고 자,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인데 개수가 여전히 어때요? 짝수죠. 개수가 짝수일 거니까 그럼 짝수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짝수 판별식에 의해서 자, k제곱 마이너스 ac죠. 자, 2k 플러스 3 얘가 0이면 될 거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자, 마이너스 3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k 마이너스 3과 k 플러스 1이 0이 될 거고 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k 값이 3이거나 아니면 k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일 건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얘 안 되지? 양수 k니까 답은 3번. 야, 지금 너희들 이거를 문제를 다 풀어보진 않고 들어올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거를 다 풀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봐봐. 제발. 시간 내서 과제를 내진 않을 건데 한번 풀어봐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게 올림포스인데 지금 너희들 하는 게 이제 EBS 올림포스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 뺐어요. 꼭 다시 한번 해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면 다 풀려. 어렵지 않게 다 풀릴 거야.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30분부터 할까요? 좀 쉬었다가 자, 보자. 1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얘가 무슨 근을 가진다 그랬어? 중근을 가진다 그랬어. 아, 이거 계속 우리 프린트랑 교재에서 많이 봤던 거죠. 일단은 첫 번째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쓸 건데 1창의 개수가 여전히 어때요? 1창의 개수가 또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지. 자, 그럼 짝수 판별식의 계산에 의해서 k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일 거니까 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a의 제곱이라 두시고 얘가는 0이겠죠. 자, 그래서 전개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k제곱에 플러스 2ak 플러스 a의 제곱 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a의 제곱은 0이라고 두면 이때부터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놓고서 생각을 해주려고 그랬지. k에 대한 항등식. 자, 그래서 k 가지고 있는 애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2a 마이너스 2에 대해서 k라고 하나 정리하시면 되고 자, 플러스 a제곱도 사라지네요. a제곱이랑 여기는 a제곱도 사라지니까 요거는 0이죠. 그래서 따라서 될 수 있는 a 값은 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순서 잘 맞춰서 첫 번째는 x에 대한 항등식으로 판단을 해서 판별식 써주시고 판별식 쓰고 난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면서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으로 우리가 처리해서 상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문제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과계수 관계 근과 계수 관계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이죠. 자, 최고차 함계수인 a가 0이 되면 안 되고 a, b, c는 상수죠. 자, 이랬을 때 이것의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근각계수 관계는 두근의 합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 다시 두근의 합이라고 있는 거고 우리가 기호상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지금 상황에 맞춰서 그냥 쓴 것뿐이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다시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1차항 계수.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자 a분의 c라고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제발 얘는 진짜 너무 많이 쓰거든. 이번뿐만이 아니라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나중에 2차 함수를 가서도 쓸 거고 고차 방정식에서도 사용을 할 거고 앞으로 사용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 특히 2차식부터는 너무 중요한 거라서 반드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죠. 자, 보시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을 계산해 주세요. 최고차항 계수분의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이어야 되고, 자, 두근의 곱을 계산해 주세요. 두근의 곱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었으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계산하시는 거고, 내 보기 편하라고 일단 바로 넘어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제곱의 합을 계산해 달라는 거니까 제곱의 합을 계산해 주세요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죠.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인데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3알파 베타로 처리하시면 될 거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에서 대입하면 4분의 1이 되시고, 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계산이 될 거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시겠네요. 자,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그죠?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자, 식의 값을 찾아가는 과정. 근데 대부분 일단 기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잘 찾을 수 있는가. 자, 여기서도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한대. 그럼 이거 사실 나는 좀 한 번에 좀 구할 수 있긴 한데 너희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을 거니까 일단 두 가지의 방법을 다 보여줄게.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잘 들어봐봐. 두 번째 방법을 할 때 일단 정석적인 풀이를 먼저 보여주면, 정석대로 문제를 가보면 일단 두근의 합과 곱을 갖다 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일 거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일 거죠. 이렇게 찾아놓고 난 다음에 자, 내가 실제로 필요한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거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앞에서 구해놨듯이 마이너스 4일 거라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4 갖다 써주면 되는데,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해서 너의 값이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3분의 4라고 놓고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내가 최고차항 계수, 2차항의 계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할 때 일단 두 근이 마이너스 4와 3분의 4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4랑 더하기 3분의 4까지 계산을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계산해보자. 자, 두 근의 곱도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분의 4가 되실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이 두 근의 곱이다. 자,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아직은 1자리인 걸로 생각을 해서 식을 세워보면 x제곱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니 식으로 들어갈 땐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3분의 8x, 자, 마이너스 3분의 16이 0이라고 처리해서 최고차항 계수 맞추려고 양변에 3 곱해주면 3x제곱에 플러스, 자, 8x 마이너스 16은 0이다.
그래서 2차식을 구하시면 되겠죠. 방정식을. 그래서 얘가 답일 건데,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답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찾는 과정을 조금 더 심플하게 가자는 거죠. 이 밑으로 가는 과정은 똑같아. 두근이 마이너스 4고 3분의 4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같은데, 여기서 내가 뭘 본 거냐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본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알파분의 1과 더하기 베타분의 1을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인 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3분의 4인 거를 구할 때, 즉 여기서 통분의 과정을 이용했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 게 역수분 관계 알려준 거 기억나니 얘들아? 너희들한테 내가 역수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럼 이거를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니?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 건 이 식 그대로 봤을 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인 거 오케이.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역수근의 합이 아니야? 역수근의 합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역수근 관계 생각하면 여기서 얘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계수 뒤집어 쓰면. 그래서 저기서 근각계수 관계 써서 두근의 합의 관계가 3분의 4입니다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지. 역수분 관계를 이런 식으로 써먹으라는 거야, 내 말은. 이거를 굳이 알파 베타를 다 구하지 않고 그냥 사실은 요거 쓰는 것도 귀찮아. 요거분의 요거로 바로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역수근을. 역수 두 근의 합인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 개 나왔으면 바로 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4. 내 말 이해됐니? 역수분 관계를 이렇게 써먹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5가 됐대요. 그러면 일단 스타트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fx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x 하나가 알파인 거고 또 다른 x 하나가 베타인 거지 않니?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내가 fx는 최고차 한계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x-알파와 x-베타 요거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 않아?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다. 다시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라는 거 하나 준 거야. 근데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게 f에 2x-3이 0인 거죠. 그러면 잘 들어요. 지금 이 x자리, 여기 있는 이 x자리에, 이 x자리들에 2x-3을 대입해달라는 거죠. f의 2x-3이라는 건 f의 2x-3은 최고차 한계수는 그대로 따라갈 거고 이 x자리에 2x-3이 들어간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러면 얘가 0을 만족하는 두 근을 찾는 거니까 2x-3 마이너스 알파 2x-3 마이너스 베타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을 보면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나올 거고 또는 또 다른 x가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근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두 근의 합은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6이 되겠죠.
근데 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줬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2분의 1로 끝나.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겠지. 근데 내가 사실 이거 되게 길게 쓴 거고, 내가 이걸 좀 길게 쓴 거야. 좀 너희들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 상황이 된다는 게 지금 한 번만 딱 이해가 되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면 지금 두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5다.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인 거 일단 세팅을 해놓고요. 그냥 2x 마이너스 3 하나가 알파인 거고 2x 마이너스 3 하나가 베타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근데 의미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의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들어요. 이거 앞으로도 많이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니까 잘 들어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2x에 마이너스 3을 했는데 얘가 1이야. 자, 그러면 너를 만족하고 있는 x는 현재 뭐야? 2지. 이걸 만족하는 x는 2지. 여기까지는 다 인정.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 x에서 빼기 4를 했는데 얘가 1이야. 그럼 여기서의 x는 얼마지? 5겠지. 근데 너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자, 얘네들 문자는 같지 않니? 문자로서는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x라는 문자를 똑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 그런데 그 x가 가지는 의미가 달라. x가 가지는 문자는 같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x랑 밑에서 사용되는 x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x라고. 규석이 지금 딴소리 하다가 지금 바로 음소거하는. 문자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고. 왜 딴짓 하지 말고 수업 들어. 문자는 똑같이 x를 썼잖아. 하지만 의미가 다르지. 근데 이렇게 써볼까? 내가 이번엔 2a-3은 1이래. 여기서 나오는 a가 2지. 그러면 내가 이거랑 이거를 봤을 때 문자는 같아. 문자는 달라. 하지만 의미는 같아. 자, 의미가 같다는 말은 x나 a나 모두 다 2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쓰는 x와 여기서 사용된 2x-3에서의 x는 서로 다른 x라고. 이 둘은 서로 다른 x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가 돼요? 문자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요. 가지는 의미가. 사용되기에 x라는 문자는 똑같이 사용했을지언정 얘네들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x를 정리해서 x가 지금 2분의 알파 플러스 3이랑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나온다는 걸 새롭게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의미가 서로 다른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으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알파와 베타가 아니라. 잘 들으셨죠? 이해되시죠? 이제 같은 문자를 가지고 이 상황과 저 상황을 각각을 갖고 판단하는 거라서 조금은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문자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문자의 의미가. 그러니까 사용되는 문자는 같은 문자를 사용할지언정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정식을 다시 새롭게 찾아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14번 넘어갑시다.
자, 14번 문제. 개수가 모두 실수. 실수 체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개수가 모두 실수.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i인 거 체크하셔야겠죠. 자, 이 문제는 켤레근에 대한 문제죠. 자, 켤레근은 내가 케이스가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자, 반드시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 자,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 이면 다른 한 근은 뭐였어요? a 마이너스 b 루트 m이었죠. 어느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요 가운데 연결되는 부호가 지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가 켤레근인 거고, 개수가 실수일 때의 한 근을 내가 a 플러스 bi라고 해주면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i라고 해서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일 때와 개수가 실수일 때에 대한 차이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맨 처음 체크한 게 개수가 실수라고 해서 실수 개수에 따라서 한 근이 1 플러스 2i가 나왔기 때문에, 자, 한 근이 1 플러스 2i이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내가 실제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1 마이너스 2i가 나옴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현재 한 근 가지고 다른 한 근까지 유도해냈고 결국엔 내가 두 근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두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근과 계수 관계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먼저 계산해보면 현재 두 근의 합은 주어진 2차식에서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일 거니까 요렇게 두 개 더하게 되면 얘가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이용해주면 너희들을 곱한 건 어떻게 되나요? 곱한 것이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었으니까 b는 요렇게 두 개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값이 5가 되겠죠. 자, 마지막에 a 플러스 b 구하시는 거니까 a 플러스 b는 3이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켤레근 관계도 앞으로도 좀 많이 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 많이 나오고 자주 써먹는 것 중에 하나죠, 켤레근. 자, 서술형 1번 문제.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구하시오. 그럼 복소수 z를 구하는 과정은 이 z를 뭐라고 넣어야 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문제를 접근하자는 거지. 자, 그럼 얘가 요거게 됐다는 얘기는 켤레 복소수인 z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 빨리 풀고 뭐 할 수가 없지. 그냥 손가락 빨리 놀리는 것밖에 없어. 손 빨리 쓰는 거 말고는 없어. 여기를 갖다 뭐라 쓰면 돼요? a 플러스 bi. 자, 플러스 i에 대해서 여기는 a 마이너스 bi. 얘가 2 마이너스 3i를 만족한다. 결국은 우리가 연산을 얼마큼 잘할 수 있고 실수 없이 하느냐, 연산을 실수 없이 하느냐, 그런 문제고, 복소수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하세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주세요, 이 뜻이고, 자, 전개를 좀 해보자면 여기서 a, 좀 계산 빨리 할게. 실수 부분이 나오는 건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 말고는 없지. 저렇게 곱해서 a 나오는 거, 이렇게 곱했을 때 b 나오겠지. 플러스 b. 그게 실수 부분일 거고,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실수 부분이 또 플러스 b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실수 부분이 채워질 거고,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자, 허수 부분은 얘랑 곱했을 때 지금 b가 하나 나오겠지. 요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a가 하나 나올 거고, 요렇게 곱했을 때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i가 되는 허수 부분이 2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니까, 자, 결국은 a 플러스 2b라고 하는 실수 부분은 2를 만족해 줘야 되고, 얘 사라지면서 지금 b 값은 허수 부분인 마이너스 3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a-6이 2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8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복소수 z를 구하세요. 복소수 z는 8-3i라고 답을 찾으면 되겠네. 괜찮죠? 자, 전개할 때도 우리가 복소수 파트에서 전개할 때도 자, 요런 거 전개할 때 그냥 무작정 쭉 늘어놓고 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골라서 전개하는 것도 너네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중에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라. 항상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랄 건데 그럼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야 돼. 어떻게 확보를 할 거야? 계산을 빨리 해야지. 틀리지 않고 계산에 실수가 없으면 계산의 속도를 빠르게 붙이면 계산하는 시간만 줄이더라도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고민하는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도록 계산 같은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밑줄. 서로 다른 두 실근. 정수 K의 최대값이 M이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써볼 건데 1-4에 대해서 K-. 자, 얘가 0보다 커야겠죠? 자, 그럼 1-4K. 자, 플러스 4가 0보다 큰 거니까 자, K는 -4K가 -5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의 K는 자, 4분의 5보다 작다가 돼야 되지? 부동호만 바뀌어야 된다, 음수니까. 자, 그럼 이때 정수 K잖아. 정수 K의 최대는 M이라고 했는데 그 M은 1이어야겠지? 4분의 5보다 작은 정수니까. 자, 이렇게 하나 구해놓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거래. 서로 다른 두 허근이면 자, 얘는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작아야겠죠?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고 판별식 써주게 되면 1 자, 8에 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자, 그럼 1 8K에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8K는 넘어가면 23이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의 K는 뭐보다? 마이너스 8분의 23보다는 크다가 될 건데 정수 K의 최소잖아. 정수 K의 최소니까 얘가 어디 있어야 되니?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8분의 23이면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출발하겠지. 이쪽에서. 자, 그러니까 정수 K의 최소. 정수 K의 최소를 구하시라고 했고 그 최소값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3. 자, 각각 구하려 했으니까 스몰 m은 마이너스 3이고 라지 m은 1이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2차 방정식 파트 들어왔는데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혼란이 오거나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중학교 3학년 때 했기 때문이지. 어떠한 근의 상황이 추가된 거라고 해봐야 그냥 허근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준 거 말고는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만 하고 끝내면 되겠죠? 수업 개꿀이네. 엄청 빨리 끝났네 오늘도. 자, 이 상황은 너희가 조금 처음 볼 것 같아. 문제 이제 유형 자체를 좀 처음 볼 것 같은데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아. 그 다음 부호가 서로 다르대.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음 정도 시간? 부등식? 그 정도까지 갔을 때 얘기가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미리 여러분들 좀 미리 알고 있으세요. 우리가 방정식에 2차죠, 2차.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알파 베타야.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럴 수 있지 않니?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일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있잖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6이야. 얘가 여기래.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을 풀면 x가 2거나 또는 x가 3이지. 자, 그러면 이거의 부호도 양수고요. 이것의 부호도 양수죠. 자, 지금 모두 딴짓 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잘 들어라. 이거 하나만큼은 잘 들어라. 지금 화면 꺼놓고 지금 내가 너희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딴짓 하던 사람들도 요거 하나만큼은 잘 들으세요. 내가 보강이라서 뭐 큰 소리지 안 치고 막 그냥 넘어가는데 화면 꺼놓고 딴짓 하더라도 지금 이거 하나만큼은 잘 들으세요.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음수일 수도 있지 않니? 자, 요것도 예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여기만 이렇게 살짝 바꿔볼까? 그럼 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두 근의 부호가 지금 현재 모두 음수인 상태인 거지. 근데 이럴 수 있잖아. 두 근의 부호가 반대야. 서로 반대야.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 그럼 그런 것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이런 방정식이 그거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이 여기. 그럼 여기서 x 하나는 뭐 나오냐면 3이고요. x 하나가 뭐 나오지? 마이너스 2 나오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얘는 내가 하나만 더 써볼게. 이럴 수도 있거든. 플러스 x에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지. 자, 여기서의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서 또 다른 x는 지금 2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돼도 서로 부호가 서로 반대인 상황이지, 얘들아.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뭔가를 하나 좀 판단을 하고 싶어. 지금 내가 숫자를 다 써줬으니까 오케이 저렇게 되는 상황이야. 오케이 알겠어.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는 어떤 방정식인지 몰라. 어떤 방정식인지 몰라. 자, 그냥 이거의 두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한 건 말고는 아무것도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어. 여기까지 인정? 내가 어떤 방정식이 올지 모른다니까? 어떤 방정식이 올지 모르는데 걔네들의 부호가 모두 지금 양수여야 되고요. 두 근의 부호가 지금 모두 음수여야 되고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심지어 A, B, C라고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개수를 줬다면 얘네들이 실근일지 중근일지 허근일지도 모르는 거잖아. 어떤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띠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는 건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가.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부호를 가진다는 얘기는 실수에서만 부호를 가지지. 허수는 부호가 없잖아. 누가 크다 누가 작다에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허수가 부호라는 걸 가지겠어. 부호가 가지겠다는 얘기는 반드시 실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반드시 실수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반드시 실근에서 생각해서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경우를 나눌 때 모두 양수일 수 있고 모두 음수일 수 있고 서로 반대의 부호를 가질 수도 있지. 요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지. 근데 내가 개수만 알고 있고 얘네들의 개수들만 지금 모르는 거. 개수들이 있고 두 근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두 근의 합과
두근의 곱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않니 얘들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정도는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 하려고 니네 다 앞에서 근각계수 관계 다 배운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야, 모두 양수면 근 두 개 더했을 때 무조건 무슨 수야? 무조건 얘 양수겠지. 0보다 큰. 아니 두근의 합 자체가 무조건 양수일 거고 두근의 곱 또한 양수겠지. 근데 둘 다 음수다? 둘 다 음수면 두근의 합이 음수겠지. 두근의 곱은 양수겠지. 근데 그들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주어진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서로 반대일 때 두근의 합은 잘 봐요. 내가 여기서 일부러 두 개 썼어요. 두근의 합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여기서의 두근의 합은 플러스 1이지. 여기서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상황에 따라서 양수일지 음수일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너희들의 두근의 곱은 반드시 음수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되니? 이거 정리됐니 얘들아? 내가 정확히 근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상황을 갖고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봤더니 모두 양수면 두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고요. 모두 양수일 때 두근의 곱은 양수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얘네들의 부호를 내가 판단할 수는 있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두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다. 두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에서 모두 양수라면 너가 양수여야 되고 너도 양수여야 된다. 0도 아니야. 양수여야 돼. 그냥 양수인 거야. 0보다 큰 거야. 둘 다 음수가 되면 두근을 합한 건 음수겠지만 두근의 곱은 양수겠죠.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반드시 두근의 곱의 음수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그럼 어떠한 케이스들의 문제가 나올까? 두근의 합에 대해서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두근의 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 어떤 부호가 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문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끝까지 다 확인해 주란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 보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근의 곱이 어떤 상태여야 돼? 음수인 상태여야 되지.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에서 주어진 2차식의 두근의 곱은 자, 일단 첫 번째 두근의 곱. 자, 현재 두근의 곱이 4K의 마이너스 3일 거예요. 얘가 음수여야 되죠. 그러면 K는 정리했더니 4분의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하나 출현하지.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실수 K가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뭘 볼 수밖에 없니? 두근의 합이 어떻게 될까? 따져야 돼.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알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며. 근데 얘네들의 문제 조건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아니 실근의 절대값이 같대. 합이 얼마란 얘기야? 0이요.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서로 반대할 거니까 그 둘을 더하면 무조건 0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에 갖다가 지금 근각계수 관계 쓰면 두근의 합이 K제곱에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0인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k 플러스 3 하나 나올 거고 k 마이너스를 할 거고 얘가 여기니까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k 값이 될 수 있는 게 1이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야 되나 얘를 선택해야 되나 그 상황을 위해서 범위를 나타내줬으니 1이 될 수가 없고 k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답이다. 자, 이 문제 이해됐나? 얘들아, 이 문제 이해됐니?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갖고서 앞으로 무지하게 많은 짓거리를 할 거야. 그 중에 하나야.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막 근에 대해서 판단을 일단 첫 번째로 한 거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에 대한 판단을 하신 거고,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정도에 여러분들은 그 근에 대해서 부호를 판단할 거고요. 조금 더 나가서 뒤쪽으로 가면 그 근의 위치를 찾으러 갈 거예요. 그게 실근의 부호고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를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주어진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 판별식을 안 쓴 이유는 그거야. 판별식을 안 쓴 이유는 이미 실근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내가 판별식은 안 썼지만 근의 부호, 절대값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부호 정도는 내가 판단을 모두 양수인 경우, 모두 음수인 경우,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근각계수 관계의 부호가 어떻게 설정이 될 거며, 그럼 문제에 적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된 거지.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파트랑 2차 방정식 파트랑 접목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논리를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아마 단언컨대 너희들이 고3 때까지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할 거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하는 거야.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러니까 함수와 방정식의 상관관계를 갖고 좀 얘기를 할 거거든. 다음 주 한 주 동안 방정식이랑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받아들이시고,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더 이상 뒤에 풀 문제가 2차 함수죠. 그 다음이 2차 함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마지막에 한 내용은 집에서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놀 생각만 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큼은 좀 먼저 좀 정리를 해두세요. 알겠죠? 오늘 너희들 특강 들은 사람은 너희들한테 이득인 거야. 지금 너희들이 이득인 거야. 보강을 들은 사람들, 너희들이 이득인 거라고.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먼저 나왔잖아.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오늘 내가 해준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고, 그 유사한 문제들이 아마 너희들 그 RPM 교재에도 다 있을 거니까 한 번 정도는 찾아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